자, 이번 문제는 전산센터 수변전 설비 설계에 대해서 설명하시오라는 문제이고, 전산센터에 대한 설계 시 고려사항이라든가 예비 전원 같은 것들을 묻더라도 전산센터 내용을 일부 가져다 쓸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용량 산정인데, 전산센터 같은 경우에는 물론 전산 부하와 HVAC, 항원 항습기 같은 HVAC 부하가 가장 크지만 일반 건축물로도 굉장히 큰 부하에 속합니다. 그래서 초고층 빌딩이라든가 대형 오피스 빌딩에 준한 용량으로 적용을 해야 되고, 동력 부하 같은 경우 또 전산 부하 같은 경우에는 그 규모가 매우 크기 때문에 실제 부하를 가지고 리스트업해서 용량을 산정을 해야 되고, 기획 단계에서는 유사 사례를 통해서 제곱미터당 부하가 어느 정도 된다라는 것을 추정할 수 있다라는 거 명기를 해주면 되고, 본격적으로 수변전 설비에 대한 계획은 먼저 수전 설비인데, 수전을 ALTS로 할 것인지 인터록 방식으로 차단기 인터록 방식으로 할 것인지는 이전 문제 참고하면 되고, 전 이중화 방식도 전산센터에서는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특히 최근에는 전산센터도 아주 대용량 전선센터들이 많이 건설이 되고 있는데, 대용량 전선센터에서는 이 전 이중화 방식을 많이 사용을 하고, 전 이중화 방식이라는 것은 ALTS 자체를 이중화시키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ALTS 같은 경우에는 자동으로 절제를 하기 때문에 운영상 매우 편리한 장점이 있지만, ALTS가 고장났을 때는 마땅히 물론 수동핸들을 투입하면 되지만 마땅히 대응 방법이 없다라는 것이 좀 단점이고, 이런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이렇게 ALTS를 이중화해서 사용하는 방식이 있고, 전단에 패드 스위치라는 것이 있는데, 이것은 한전에 지중선로를 분기하기 위한 개폐기라고 보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가공선로 같은 경우에는 그냥 이것을 가공선로가 있으면 여기서 그냥 바로 클램프를 통해서 찝어서 새로운 선이 분기하는 형태로 가는 것인데, 지중선로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개폐기가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지중선로가 들어올 것이고 수용가로 들어올 것이고, 이 지중 들어온 것이 수용가로 전력이 공급이 돼야 되고, 또 다른 수용가가 존재하기 때문에 또 다른 수용가로 개폐기를 통해서 나가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이 한전의 패드 스위치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전 패드 스위치를 통해서 2회선을 공급을 받고, 수용가에서는 ALTS를 이중화한다라고 이해를 하면 되고, 다음은 변압기 뱅크에 대한 부분인데, 기본 원칙은 전산센터는 크게 서버에 대한 부하, 항원항습기에 대한 부하, 전등 전열, 이것은 일반 건축물에도 있는 부하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크게 세 가지로 나눠볼 수가 있고, 크게 세 가지로 뱅크를 구분하고, 이것을 1대1로 백업을 할 건지 아니면 N 플러스 1으로 백업을 할 건지가 기본적인 컨셉이 되는 거고, 뱅크 구분을 먼저 1대1 백업 방식 같은 경우에는 중소규모의 전산센터에서 많이 사용을 하는데, 전등 전열 부하와 일반 건물에도 들어가는 동력 부하가 되는 것이요. 그 동력 부하를 서로 1대1 방식으로 백업을 하는 거고, 전산센터이기 때문에 당연히 서버에 대한 뱅크가 들어가고, 항원항습기 같은 공조부와 HVAC 부하가 들어가는데, 이 두 가지를 서로 타이 차단기를 통해서 백업하는 방식이고, 이 세 가지는 당연히 비상발전기를 통해서 공급을 돼야 되기 때문에 비상발전기 피더로부터 ATS를 통해서 이렇게 백업이 된다라는 거 그림에 명기를 해주면 되고, 다음은 N 플러스 1 방식인데, 앞에서 얘기한 1대1 방식은 변압기 한 대가 들어가면 이 변압기 고장 시를 대비해서 또 다른 변압기 한 대를 설치하는 거기 때문에 비용이라든가 공간상의 제약이 많이 따르는 반면에, 대형 전사센터 같은 경우에는 이 변압기만 해도 엄청나게 많은 대수가 들어가기 때문에 1 플러스 1, 1 플러스 1 백업을 하는 것보다는 N대를 설치를 하면 이것을 한 대를 통해서 백업을 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 변압기가 고장났다라고 하면 이 차단기 오프시키고, 이거 온시키고, 이거 온시켜서 예비 뱅크를 통해서 공급하는 방식이고, 전산센터의 경우 전형적인 뱅크는 서버를 위한 변압기가 있고,
대형 전산센터이기 때문에 서버를 위한 변압기 뱅크 2대를 두고 HVAC, 항온항습기 같은 것들 설치하기 위한 변압기 뱅크를 하나 둬서 이렇게 뱅크를 나누는데 이것은 예비 뱅크를 통해서 백업을 한다. 라고 설명을 해주면 되고, 예비 전원 설비 같은 경우에는 먼저 절체 방식 설명을 해주면 되는데, 절체 방식은 CTTS 방식을 많이 사용을 합니다. 이것은 이전 문제에서 ATS와 CTTS를 비교 설명하라는 문제에 참고하면 되고, 어쨌든 정전 시에 무순단으로 절체하기 위한 CTTS 장비가 들어가고, UPS 같은 경우도 병렬 운전을 많이 하는데 이렇게 UPS가 공급이 되면 서버가 두 가지 타입이 있습니다. 그래서 서버가 이렇게 있으면 아예 이중계 전원을 받을 수 있는 서버가 있고, 이중계 전원을 받는다는 얘기는 이 안에 있는 전원 공급 장치들도 다 이중화가 되어 있다라는 얘기죠. 그리고 이중계 전원을 받을 수 있는 서버가 아니고 단일계 서버를 받을 수 있는 서버 같은 경우에는 이 전단에서 ATS 스위치를 통해서 절제를 해줘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근데 전산센터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ATS라는 표현보다는 스태틱 트랜스퍼 스위치라는 용어를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STS 있고, 항원항습기 같은 경우에는 별도로 이런 절체 설비는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CTTS를 통해서 이렇게 공급한다라는 거, 예비 전원 설비에 대한 절체 방식 설명을 해주면 되고, 다음은 UPS를 설치할 경우에 상시 병렬 운전인데, 이거 예비전원 파트에서 있었던 거 또 여기에서 가져다가 쓰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것이 N 플러스 1이냐 N 플러스 2냐 N 플러스 1 플러스 바이패스 방식이냐라는 것이고, UPS를 이렇게 두 대를 설치를 하고 한 대를 백업용으로 두게 되면, 이것이 고장나게 되면 얘가 이 UPS가 백업을 하는 방식이 되는 거고, M 플러스 2 방식 같은 경우에는 이것이 예를 들어서 이것이 고장났다라고, 이 방식에서는 이것이 고장났다라고 하면 이 두 개를 점검을 하지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두 대를 백업하는 경우에는 한 대가 고장나 있다 하더라도 나머지 한 대를, 예를 들어서 얘를 정기 점검을 해야 된다거나 이런 문제가 생겼을 때 또 나머지 걸로 백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M 플러스 2를 사용을 하는 것이고, M 플러스 1 플러스 바이패스 방식 같은 경우에는 바이패스 라인이 하나 있어서 이것이 고장 났을 경우 또는 두 대 이상이 고장 났을 경우에 바이패스 라인으로 절취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고, 참고적으로 UPS가 병렬 운전하지 않는 경우다라고 하면 UPS에 대한 전형적인 컨피규레이션은 이렇게 배터리가 있고, 종류부가 있고, 배터리가 있고, 인버터부가 있고, 출력이 있는데, 이것이 스태틱 스위치라고 하는, 예를 들어서 인버터가 고장났다라고 하면 이 스태틱 스위치를 통해서 바로 바이패스 라인으로 절체를 하게 되고, 또 이것도 고장났을 때는 메인터넌스 바이패스라는 것이 있어서 이렇게 사람이 수동으로 투입할 수 있는 바이패스 라인 같은 것들이 있는데, 병렬 운전하는 경우에는 고장났다라고 해서 이 단위 호기를 병렬 운전하지 바이패스를 시키진 않고 다른 UPS가 백업하는 형태로 사용하는 것이 일반적이고, 이렇게 하는 이유는 UPS는 무정전 공급에 대한 기능도 있지만 서버 같은 경우에는 정전압, 정주파수 같은 것들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UPS는 정전 시에 백업 기능도 하지만 항상 일정 주파수라든가 일정 전압을 출력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 사용을 하고, 바이패스로 하는 경우에도 그냥 바이패스를 단순히 시키는 것보다는 여기에 AVR 같은 것들을 설치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바이패스 라인에 AVR 같은 것들이 설치된 바이패스를 사용한다라고 이해를 좀 하면 되고, 발전기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1000kW라든가 3000kW급 디젤 발전기를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부하용량이 크기 때문에 당연히 발전기 여러 대를 병렬로 운전을 하고 동기화 제어가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부하가 UPS이기 때문에 UPS에 대한 입력 용량, 이것도 예비 전원 파트에 별도 문제로 되어 있는 거를 참고를 해야 되고, 참고적으로 발전기가 있고 이 발전기 부하에 UPS가 사용이 되게 되면 이 UPS에 대한 입력 용량을 고려를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UPS가 예를 들어서 40kVA라 할지라도 UPS에 대한 입력은 40kVA가 아니라
예를 들어서 배터리가 완전 방전된 상태에서 부하에 전력을 공급을 하려면 40kVA도 공급을 해야 되지만 배터리로도 충전을 해야 되기 때문에 입력 용량을 반드시 고려를 해야 되고, 또 부가적으로 UPS에서 발생하는 고주파 같은 것들을 고려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 발전기의 용량을 증대를 시켜줘야 됩니다. 그래서 예비전원 파트에서 별도로 있는 문제 세부사항을 참조를 하면 되는데, 이런 것들 답안에다가 이렇게 언급을 해줄 수 있다라는 거고, 발전기 같은 경우에는 항온 함습기라든가 또는 HVAC 부하를 위해서 냉동기 같은 것들이 사용이 되는데, 이 냉동기 같은 것들은 대부분이 다 6.6kV를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저압 냉동기 같은 경우에는 그 용량이 매우 작고, 전산센터에서 사용될 수 있는 냉동기 같은 경우에는 보통 사용 전압이 3.3이나 6.6kV인데 최근에는 대부분이 다 6.6kV를 많이 사용을 하고 있고, 그러니까 냉동기 같은 것들 또 백업하기 위해서 6.6kV의 비상발전기가 주로 사용이 된다라는 거 명기를 해주면 되고, 다음으로는 다이나믹 UPS인데 서버에 대한 부하를 백업하는 방식은 크게 두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상용전원과 발전기가 있고 이것을 ATS를 통해서 부하에다가 서버에다가 전원을 공급할 수가 있는데, 이럴 경우에는 절체 시에 정전이 발생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럴 경우에는 우리가 UPS를 적용을 하는데, 이렇게 백업할 때는 UPS라는 정지형 UPS를 사용을 하고, 발전기를 통하지 않고 바로 한전 측에서 UPS를 통해서 서버를 백업하는 경우에는 이것은 다이나믹 UPS를 적용을 합니다. 물론 이럴 경우에도 그냥 일반 UPS, 정지형 UPS를 적용을 할 수 있지만, 정지형 UPS 같은 경우에는 배터리가 많이 필요하고, 이 배터리가 2시간 정도 백업하는 데만 해도 어마어마한 공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공간상의 문제 때문에 정지형 UPS를 쓰는 것은 용량이라든가 백업 시간에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발전기를 통하지 않고 바로 백업하는 경우에는 다이나믹 UPS를 적용을 하고, 특히 서버를 백업하는 경우에는 최근에는 다이나믹 UPS도 많이 적용을 한다라는 거 답안에 좀 명기를 해주면 되고, 고주파 대책 같은 것들도 언급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데이터 센터의 변압기는 대부분이 다 K팩터 변압기를 적용을 합니다. 그래서 K팩터 변압기를 적용하는데, 부하에 따라서 K팩터가 어떻게 되는지, K팩터 어떻게 정하는지 변압기 파트에 있는 K팩터 변압기 문제 참고해서 간략하게 적어주고, 또 용량 계산식 적어주고, 능동 필터를 적용함으로써 고주파 대책으로 능동 필터 적용한다라는 거 연기해주면 되고, 이것은 품질 파트 참고하면 되고, 마지막으로 기술 동량은 수전 방식에 있어서는 전산센터가 매우 대용량이 돼가면서 1호사로 수전하는 사례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1호사로 수전하는 사례도 더러 있고, 229로 수전 시에는 전 이중화 방식을 사용을 해서 신뢰성을 높여주고 있다라는 거고, 변압기 뱅킹 같은 경우에는 서버용, 항온 항습기용, 일반 부하용으로 구분을 하고 각각을 N+1으로 백업하는 방식이 많이 사용이 된다라는 거고, 변압기는 주로 2단 강압 방식을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전기실과 서버실이 위치가 먼 경우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1단 강압 방식으로는 전압 강화라든가 이런 것들에 한계가 있어서 2단 강압 방식을 주로 사용한다라는 거고, 예비전원에 대한 기술 동량으로는 전산센터가 대용량화 돼가면서 6.6kV 출력의 비상발전기를 많이 사용을 하고, 종래에는 발전기 플러스 정지용 UPS를 적용을 했는데 최근에는 다이나믹 UPS 적용하는 사례가 많이 있다라는 것으로 해서 답안을 마무리를 해주면 되겠습니다.